아버지, 이거 혈압약이에요. 매일 드셔야 해요. 혈압 180, 당뇨 전 단계, 체중 78kg.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1년 안에. 그날 67세 남자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2년 후 혈압약 끊고 20kg 감량.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60세에 퇴직하던 날,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제 아내와 함께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1년에서 2년은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집 정리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끔 등산도 다니면서 여유를 즐겼죠. 그런데 3년 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더군요.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제가 뭘 하든 무관심해 보였어요. 마치 제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죠. 그래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산에라도 같이 다닐까?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당신이랑 무슨 등산? 친구들이랑 다니는 게 훨씬 편해.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친구들과 맺어온 관계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등산을 거절당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잘 잤어? 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라고 물어도 무시당하고, TV 채널을 돌리면 왜 맘대로 돌려? 라는 핀잔만 들었어요. 저는 집에 있지만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아내의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웃는 소리. 저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숨죽이며 있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아내 친구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 남편분 계셨어요? 소리도 안 내시네. 우리 남편은 집에만 있으면 난리인데. 우리 남편은 원래 존재감이 없어. 그냥 가구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아내가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가구.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니라 그냥 가구 하나였던 겁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어디 아프다고 난리야.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67세가 된 해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 180, 공복 혈당 120, 당뇨 전 단계, 콜레스테롤 수치 위험. 의사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67세면 이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할 나이인데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년 안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도 드셔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운동하시고 식단 관리하시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의사가 운동하래. 같이 저녁마다 산책이라도 할까? 당신 혼자 다녀. 나는 바빠. 식단 관리도 해야 한대. 짜고 기름진 음식 줄이고. 그럼 당신이 직접 해 먹지. 나보고 어쩌라고? 그날 약국에서 약을 사는데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카드 있으세요?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제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어디로 간 걸까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적어? 분명 몇 천만 원은 있었는데. 아, 그거? 내가 정리했어. 우리 노후 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래도 내 통장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관리하면 어차피 난리잖아. 내가 하는 게 낫지. 괜한 걱정 말고 그냥 있어. 며칠 후 우연히 아내 방에서 명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외 여행비 500만 원, 명품 가방 300만 원, 피부과 시술 200만 원. 제 돈으로 아내는 친구들과 해외 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사고 자기만 가꾸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아내는 친구들과 호텔 뷔페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10년 된 속옷을 입을 때 아내는 백화점에서 50만 원짜리 코트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혈압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이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으면 소용없겠구나. 이 집이 나를 죽이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도 취미 활동 좀 하고 싶은데 탁구 배우러 다녀도 될까? 탁구? 그 나이에 무슨 탁구야? 괜히 돈만 나가고 그냥 집에서 TV나 봐. 한 달에 5만 원이면 되는데. 의사가 운동하래서. 5만 원이 어디서 나와? 우리 앞으로 병원비, 생활비 다 생각해야 한다고. 이 나이에 당신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였고 이제는 그 역할도 끝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얼굴, 나온 배, 생기 없는 눈. 손에는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이렇게 늙어가다가 죽는 건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채로 67세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면 이제 그냥 살아야지 뭘 받고.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10년, 20년을 더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는 못 살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병들어 죽겠구나.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가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67세, 늦었다고? 아니야, 지금이라도 바꾸자.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정리했어요. 재산 분할, 주거 문제, 앞으로의 생활비까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67세면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게 더 값진 겁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아내는 웃었어요. 또 무슨 헛소리야? 67세에 이혼? 나이 들어서 정신까지 나간 거야? 진심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67세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려고? 나이도 생각 좀 해. 혼자 살겠어요. 재산은 법대로 나누고 저는 제 목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아, 웃기네. 67세에 혼자 빨래는 할 줄 알아? 밥은 해 먹을 줄 알아? 약은 누가 챙겨줄 건데? 일주일도 못 버티고 다시 돌아올 거면서. 안 돌아옵니다. 67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게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알렸습니다. 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얼마나 힘드신지, 엄마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버지 혈압 오른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67세면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건데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아버지 편이에요.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67세에 새로 시작하시는 거 멋있어요. 혼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건강 챙기시기 더 좋으실 거예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6개월간의 법적 절차, 집을 팔고 통장을 정리하고 짐을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말했어요. 후회하지 마. 그 나이에 혼자 산다고? 나중에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받아줄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혼 후 저는 투룸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67세에 처음 맞이하는 혼자만의 공간. 첫날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편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의사가 권했던 걷기 운동을 시작한 거죠. 67세면 늦었다고? 아니야. 지금부터 10년만 건강하게 살아도 77세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걷기로 시작해서 일주일 후에는 1시간, 한 달 후에는 2시간씩 걸었어요.
혼자 사니 집안일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요리를 배웠어요. 60대 초보, 처음 요리 배우기 같은 영상들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계란 프라이도 태웠지만 한 달 후에는 제육볶음,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현미밥, 나물, 생선구이. 예전에 아내가 해주던 기름진 음식 대신 제 건강을 위한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혼자 건강식을 만들어 먹으니 요리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었어요. 3개월 후 저는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67세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즘 60대 후반에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트레이너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헬스장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근육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7세에 처음으로 제 몸을 제가 돌보고 있다는 이 느낌. 6개월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혈압이 130으로 떨어졌네요. 혈당도 정상이고 체중도 15kg이나 빠지셨고 67세에 이렇게 변화하시는 분은 정말 드문데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그냥 혼자 살면서 저를 돌봤습니다. 약은요? 매일 챙겨 먹었어요. 혼자 사니까 오히려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67세의 이 정도 변화는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1년 후 거울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체중이 20kg 빠졌고 배가 들어갔고 어깨에 근육이 생겼습니다. 혈압약 용량도 줄었고 당뇨약은 아예 끊었어요. 헬스장에서 만난 동년배분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형님, 67세에 시작하셨다며? 대단하시네요. 아직 늦지 않았더라고. 저도 올해 65세인데 형님 보니까 용기 나네요. 운동 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67세에 처음 배우는 요리, 67세에 시작한 헬스, 6개월 변화. 처음에는 좋아요가 10개도 안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67세에 저렇게 하시다니. 저는 60대인데 핑계만 댔네요. 우리 아버지 68세신데 보여드려야겠어요. 67세도 늦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감동입니다.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누군가에게는 아직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뭐가? 엄마도 운동을 시작하셨대요. 요가요. 그리고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요가 강사 자격증도 따셨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버지 SNS를 보신대요. 매일 확인하신다고. 67세에도 저렇게 변하실 수 있다는 걸 보고 자극받았대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혼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요가복을 입은 여자. 한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전 아내였어요. 서로 멀리서 눈이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 그리고 저는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내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어요. 운동을 마치고 나왔을 때 아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헬스장 다닌다고 들었어요. 67세에 시작하셨다며?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저도 요가 강사 됐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가구처럼, 공기처럼. 그냥 있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지쳤을지, 얼마나 답답했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참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40년을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전혀 몰랐네요. 그래도 지금은 좋아요. 각자 건강해졌잖아요. 67세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맞아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살 것 같아요. 당신도 완전 딴 사람 같아요. 요가 강사라니 정말 멋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건강 이야기, 운동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가끔 이렇게 만나서 커피 마셔도 될까요? 서로 응원하는 친구처럼요. 좋아요. 그게 우리한테 맞는 관계인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이제 저는 69세가 되었습니다. 67세에 시작한 운동은 지금까지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체중은 78kg에서 58kg으로 줄었고 혈압약도 당뇨약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67세에 시작해서 69세에 이 정도라니 이건 교과서에 실릴 만한 회복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혼 후의 모든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가 된 뒤 비로소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남편도 아닌,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그냥 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고 혼자 밥을 차리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외로움이라 생각했던 시간은 사실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혼을 하고 나서야 서로를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니. 전 아내와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 커피를 마십니다. 서로의 운동 루틴을 공유하고 건강 정보를 나누며 가끔은 웃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는 3km를 달렸습니다. 69세에 3km라니 정말 대단하죠. 저는 요가 물구나무 서기에도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었습니다. 부부였을 때는 서로를 갉아먹었지만 헤어지고 나서야 서로를 살려주는 관계가 되었어요. 며칠 전에는 손주 생일 파티에 함께 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따로 살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따로 사는 거야. 그래도 친구예요? 응, 아주 좋은 친구지.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67세에 결단 내리시길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렇게 건강해지고 행복해 보여요. 이제 67세 남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나이지만 늦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67세도 70세도 75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마음속으로 무너져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 하나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다시 살아난 순간을 들려주세요. 그 한 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